안녕하세요. 행복함과 긍정의 힘으로 여러분에게 탄탄대로를 열어드릴 탄탄대로 연구소 대표 문지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한테 공유해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이미 좀 똑똑한 혹은 현명한 분들이라면 이미 실천하고 있을 법한 일이긴 한데 우리가 아직 잘 모르겠다.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좋겠다를 공유해 볼까 합니다. 사실 제가 한길 인생을 이제 살아왔는데요. 학생들 가르치고 교재 연구하고 강의하고 이제 상담하고 하면 좀 더 좋은 대학 갈 수 있을까? 성적 조금 더 올릴 수 있을까? 오랫동안 연구를 하면서 보니까 사실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실천하고 있는 똑똑한 분들이 있어요. 상위권 여러분들 이미 실천하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아직 잘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같이 지금부터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부분을 얘기할 거냐? 우리 학생들 혹은 이제 학부모님들 성적이 올랐으면 하잖아요. 수험생들일 수 있겠죠. 그 수능 내신 말고도 이 뭔가 큰 시험에서 합격을 해야 되는 학생들에게 다 통용되는 꿀팁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중위권 혹은 이제 중상위권 학생들이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가 제가 이제 같이 좀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기억하셔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 있어요. 우선은 선생님이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완전히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그치만 상위권의 학생들이 실제로 실천하고 있는 아주 꿀팁이기 때문에 알아두면 굉장히 본인의 지금 공부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인생에도 굉장히 유용할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제 소개를 하자면 대치동, 그다음에 이제 강남 8학군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사실은 최상위권 학생들도 많이 봤지만 성적이 굉장히 떨어지는 학생들이 성적을 올리는가에도 집중을 하게 됐어요. 큰 저의 삶의 어떤 계기가 있었는데 잠깐 얘기를 드리자면 대치동에서 학생을 가르쳤는데 그 학생은 뇌가 굉장히 순수한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라는 것과 거리가 좀 먼 학생이었고 영어라는 거를 이제 배운 적도 없었는데 어느 날 이제 수업이 끝나고 그 학생이 그 버거킹 건물 옆쪽에 음마 사거리에 있는 건물 4층이었는데 1층으로 이제 수업 끝나고 제가 점심을 먹으려고 잠깐 내려갔는데 아이가 닭똥 같은 눈물을 이렇게 뚝뚝뚝 흘리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이제 봤더니 알고 보니까 어머니께서 그 학생을 좀 비난하는 장문의 폭탄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학생이 이제 약간 충격받은 상태로 이거를 막 읽고 있는 거예요. 눈물을 막 이렇게 흘리면서. 그날은 이제 달래서 보냈는데 다음 시간에 수업 끝나고 잠깐 이제 불러서 얘기를 했어요. 알고 보니까 어머니께서 굉장히 힘들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셨고 이 학생은 그거에 비해서 이제 성적이 좋지 않으니까 어머니께서 함부로 대하시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좀 걱정이 돼서 이 학생의 컨설팅을 잠깐 해주면 어떨까 싶었어요. 사실 저는 바로 그 전 학원에서 입시 컨설팅을 하고 있었고 입시 상담을 주로 했기 때문에 중상위권 그리고 인서울 할 만한 그리고 상위권 대학 뭐 연대, 뭐 고대 이렇게 갈 수 있는 아이들 그리고 실제로 이제 합격도 같이 하면서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약간 이제 직업병처럼 학생들을 보면 얘는 서울대 가겠구나. 얘는 인서울 힘들 텐데. 얘는 재수나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사실은 이제 대학 입시에 이제 맞춰가지고 그 학생을 저도 모르게 가늠을 하고 있었어요. 이 학생에 대해서는 사실 큰 기대치가 없었고 그냥 이제 열심히 공부해라 뭐 이렇게 격려하는 정도긴 했는데 사실은 이 학생을 만나면서 많은 부분들이 뒤집어졌어요. 뭐 작은 종이에다가 원을 한번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다음에 나의 가족, 뭐 친구, 뭐 소중한 거 뭐 이런 거를 좀 적어보기 시켰어요. 결과는 걱정스러운 정도였는데 간단한 어떤 툴이긴 한데 가장 건강한 상태는 뭐겠어요? 나가 원 중앙에 있는 거겠죠. 근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나가 가장 이제 멀리, 저 멀리 원 밖에 이렇게 걸쳐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그날부터
컨설팅을 무료로 이제 살짝 해주겠다. 이 학생한테 뭐 대학을 잘 가라 이것보다는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멘토링을 시작을 했어요. 일종의 멘토링을. 학습 컨설팅보다는 사실은 이제 정서적인 부분에 좀 더 치중을 해서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뭐였냐면 어머니께서 학생에게 함부로 대하시니까 어머니가 대하는 그 모습 그대로 본인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비난한 그 모습 그대로. 잘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열등감도 많고 자존감도 떨어져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아이는 착하기 때문에 그냥 이제 꾹 참고, 이런 학생들의 특징은 본인의 어떤 문제를 외부에다가 이제 탓을 돌리기 쉽다는 거예요. 엄마 탓, 뭐 친구 탓, 뭐 이런 여러 가지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억울해?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끊어내기 위해서, 왜냐면 첫 번째로 공부에 굉장히 방해가 돼요. 맨 처음에 제가 시켰던 건 뭐였냐면 어머니와 정서적 거리두기를 시켰어요. 어머니하고는 조금 이제 거리를 두면서 객관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도를 했죠. 결국에 이제 성공을 했어요. 성공을 하고 본인이 어느 순간부터 내가 이제는 어머니라는 사람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좀 더 판단할 수 있고, 그러고서 이제 어머니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서 포용할 수 있는 성숙한 상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에 대해서도 좀 더 객관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내가 진짜 공부를 되게 많이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공부를 하려면 지금 이렇게 해야 되고, 대학을 가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머릿속에 그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학생한테는 공부를 어떻게 하자 이것보다는 정서적으로 조금 독립을 시키는,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좀 떨어질 수 있게 자립을 시키는 그 과정을 먼저 하고, 그러고 나서 학습 컨설팅을 막 들어갔더니 굉장히 빨리 받아먹기 시작했어요. 본인이 한두 달 만에, 학습 컨설팅 한두 달 만에 아침 6시부터 11시까지 전체 스케줄로 이렇게 루틴을 굴릴 수 있는 상태로 본인이 굉장히 빨리 변화했고, 스스로도 내가 맞는 공부법이 뭔지 막 능동적으로 찾아보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어요. 가장 본인한테 잘 맞는 시간은 새벽 6시 학교 가서 공부를 하고, 대신에 조금 일찍 자는, 11시에서 12시 자는, 뭐 이런 패턴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4, 5등급이었던 국어 영어가 1, 2등급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어요. 물론 이제 그 과정은 뭐 이렇게 순탄치는 않았지만, 또 본인 나름 굉장히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항상 받지 못해봤던 그런 이제 상위권 점수를 받기 시작하니까 본인 스스로도 이제 자존감도 올라가고 자부심도 생기고 굉장히 긍정적인 상태가 된 거죠. 결국에는 이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수포자였고, 컨설팅 프로그램을 제가 이제 유료로 받아가지고 뭐 일주일에 한 번 몇 시간, 뭐 2주일에 한 번 몇 시간 이렇게 규칙적으로 한 건 아니었고, 시간이 될 때 가끔씩 해줬기 때문에 유료 컨설팅하고는 이제 조금 다르긴 하지만 나름 성과를 봤다는 거죠. 처음에 전문대나 겨우 갈까, 아니면 지방에 있는 어디 대학 갈 것 같다라고 이제 가늠이 됐던 학생이 경기대 국문과에 합격을 했습니다. 이 학생을 보면서 그동안 중위권 학생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어떤 편견이 깨졌어요. 이 학생들도 열심히 하면 뭔가 이룰 수 있구나. 그것도 아주 확연한 어떤 성과를 이룰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체감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 당시에 이 학생이 제가 좀 많이 미안했어요. 왜냐면 컨설팅을 어찌됐건 제가 시간을 쪼개서 하다 보니까 제 편의상 할 수 있는 날 하고, 안 되면 이제 뭐 못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도 그거를 되게 감사히 여겨서 저한테 할 동안 이제 수능 끝나고 열심히 알바한 다음에 저한테 커피 쿠폰을 보내는데, 참 이게 마음이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를 받기도 미안하고 안 받기도 그렇고, 이 보내준 것도 대견하고, 대학도 이제 들어가면은 등록금이랑 이런 뭐 생활비랑 돈 많이 들어갈 텐데 나까지 생각하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를 참 쓰기도 미안하고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튼 이제 그 학생을 계기로 제가 이제 다른 학생들에게 결과론적인 너는 이거밖에 안 될 거다라고 단정 짓는 그런 생각을 멈추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제를 하게 됐어요. 멈추는 거 좀 힘들고 직업병상. 그렇지만 어찌 됐건 간에 이 학생을 계기로 이제 가능성을 열어놔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유심히 제 학생들이나 또는 이제
뭐 상담을 받았던 학생들, 여러 학생들의 이제 표본을 모아서 제가 그동안 이제 봐오니 사실 이제 상위권으로 올라가는 학생들의 특징이 있었어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패턴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어머니가 굉장히 열성적이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학생을 이제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닥달하는 거죠. 성적 안 나오면 큰일 나고, 그다음에 숙제 안 해가면 뭐 난리 나고, 뭐 적극성이 있는 그런 이제 집안이 있고, 또 한 가지 부류는 뭐였냐면, 어머니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본인의 말에 좀 이렇게 무게감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책임감이 굉장히 강하고, 본인이 이제 굉장히 성실하기 때문에 본인이 한 행동의 책임을 굉장히 잘 지는 그런 이제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이제 집안의 어떤 가풍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몸에 배어서 보면 좀 엄격한 상태여도 본인들이 수긍하고 공부를 이제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겠다. 좀 진득한 이제 이런 스타일.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부류로 나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런 부류가 아닌데 어떡하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이런 부류를 제가 이제 분류를 한 거고요. 절대적이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런 부류들이 상위권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5등급인데 어떻게 1등급으로 가나요? 저는 지금 공부를 막 시작한 뭐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어떻게 뭐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합격할 수 있는 굉장히 어려운 시험에 갈 수 있나요? 라고 이제 물어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제가 그동안 아이들을 상담하고 컨설팅을 해본 결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세 가지를 우선 추렸어요. 물론 이제 더 많은 팁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